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옛날 향수 물씬 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987년 1월 MBC에서 방송된 전원일기 303화 밤을 지새우며예요. 시골 마을 보건소에서 벌어진 남자들의 화투판과 그 뒤따른 가족 소동, 웃음과 한숨이 가득한 그 에피소드를 라디오 사연처럼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커피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서 들어보세요. 옛날 시골 마을 보건소 숙직실이에요. 김주사님과 박주사님, 그리고 다른 아저씨들이 심심풀이로 화투판을 벌였어요. 한 판에 10원씩 재미로 시작한 거예요. 아이 버터 먹으러 오라 그러더니 투장판 벌어지셨네. 하며 웃음이 터지고 홍단, 청단, 비광 나오며 야, 이거 비광 퍼졌다. 하면서 판이 달아오르죠. 박주사님이 연승을 거듭해요. 내가 벌써 3판을 쓸었다니까. 하며 자랑하고 모두들 웃으며 마지막 판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때 마을 아낙네들이 들어오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무 중에 노름을 해요? 하며 잔소리가 시작되지만 남편들은 딱 한 판만 더 하며 빠져들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판돈이 조금씩 커져요. 처음엔 10원짜리였는데 흥이 나서 1000원 빌리고 또 빌리고 박주사님이 형수님 적금 4만원 중 3만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야, 너 돈 있지? 3만원 빌려 갖고 와. 하며 동생에게 빌리려 하고 동생은 형수 알아봐라. 하며 도망치려 해요. 아침이 되어 아내가 들어오니 남편은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 줄 거야. 하며 고백해요. 밤새 화투했죠? 3만원 잃었어요. 아내는 세상에 3만원을?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며 화를 내지만 결국 약간 과했지만 하며 핑계대는 남편 보면서 한숨 쉬어요. 정초에 액마기로 한 거야. 라고 변명하지만 아내는 50만원 적금 붓느라고 매달 돈 떼어내는데 하며 속상해하죠. 소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기용인 모임에서 화투 치다 싸움까지 나요. 청단 3번씩 왜 형님한테만 가냐 하며 치트 의심하고 내가 일부러 그랬단 말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하며 난리가 나요. 웃음바다가 되다 결국 노름보다 싸운 게 창피하네 하며 서로 풀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백기 들고 사죄해요. 진짜 잘못했어. 천재지변 아니면 다시 안 할게. 하며 맹세하고 아내는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건강 생각해서 하며 인삼 끓여주어요. 서로 먹어 당신 생각해서 하며 밀당하다 결국 화해하죠. 따뜻한 시골 인심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끝으로 아내들끼리도 심심하니까 우리도 한 판? 하며 유혹하지만 서로 웃으며 넘겨요. 이 에피소드는 도박의 해악을 경고하면서도 시골 사람들의 소박한 재미와 가족애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냈어요. 80년대 그때 그 시절 화투판 하나로 밤새 웃고 싸우고 화해하는 모습이 참 정겹죠. 어때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하나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나지 않으세요? 전원일기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삶 자체였어요. 오늘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저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옛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떨어진 자식 앞에서 부모는 더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987년 1월 20일 방송된 전원일기 304화 대입의 좁은 문 편을 들려드릴게요. 합격 기쁨보다 낙방 쓴잔이 더 컸던 그 시절 가족 간 갈등과 사랑을 대사 중심으로 천천히 풀어볼게요. 편안히 들어주세요. 그날 양촌리 김 회장님 댁은 희비가 엇갈렸어요. 일용내 해수기는 친정 조카 창원이 합격 소식에 전화기 붙들고 어머 합격했어? 아이고 장하다. 대학 가면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 하시며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죠. 하지만 같은 시각 김 회장님 딸 용식 고모네는 아들 윤재 소식이 없었어요. 결국 용식 고모가 친정으로 달려오시며 윤재는 떨어졌단다. 쓸 공부가 있어야지 하시며 눈물을 삼키셨어요. 집에 온 윤재를 보자 고모 화가 터지셨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여기까지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왔어? 당장 서울 올라가. 윤재도 답답한 마음에 엄마 저도 힘들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고모 서운함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비위 틀어질까 봐 숨소리 하나 크게 못 내고 발소리 죽여가며 살았어. 내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으면 신문에 났을 거다. 그런데 뭐? 엄마 때문에 떨어졌다고? 윤재가 결국 울분토하시며 엄마가 너무 신경 쓰니까 시험지 받으면
잘 봐야지보다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엄마 얼굴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고3들한테 장래 설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점수 고지향에 끌려다니기 바쁜데 그 소리 들으신 고모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시아버지 김 회장님은 부모 뜻대로 되는 자식 없어. 애한테 쓸데없는 짐 지워주지 마라 하시며 타이르셨어요. 밤이 깊어 큰 외삼촌 용진이가 윤재 위로하시며 껍질 깨지는 아픔 없인 새는 알 못 가고 나오지 못해. 지금은 비상위안 통과이래야. 형도 적성 안 맞는 공부 억지로 해서 늘 남의 옷 입은 듯 거북했어. 알 굳기 전에 다시 시작해보자. 다음날 아침 고모 가방 정리하시다 멈칫하셨어요. 가방 속 쏟아진 수많은 두통 약소화제 가루들. 언니 이 약 좀 봐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약을 이렇게나 내가 너무 애를 잡았나 봐요. 마음 고쳐먹으신 고모 서울 가는 버스 터미널에서 윤재 손 꽉 잡으시며 이놈아 내 아들인데 당연하지. 틀림없어. 이번엔 진짜 이거야 최고야. 어르신들 그때 그 시절 입시라는 좁은 문 앞에서 좌절했던 아이들과 가슴 졸이던 부모님 마음. 지금도 우리네 모습과 참 닮아있죠. 서로 아픔 이해하며 다시 시작하는 모다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사연이었어요. 건강 챙기시고 내일 또 좋은 사연으로 만나요. 곡간 열쇠 하나, 살림 하나를 두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마음이 처음으로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억의 드라마 전원일기 302와 이제 살림은 제가 할게요 편을 들려드릴게요. 1980년대 시골 마을, 낡은 재래식 부엌에서 시작된 큰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그리고 그 끝에 피어나는 따뜻한 화해까지 라디오 사연처럼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같이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큰며느리, 그러니까 고두심 씨가 맡은 역할부터 시작돼요. 10년째 시댁에서 살림을 거들며 살아온 며느리예요. 그런데 낡고 어두컴컴한 재래식 부엌이 너무 싫었어요. 동서에게 슬쩍 올리브 색깔 싱크대가 예쁜데 우리 부엌엔 안 어울리겠지? 하다가 결국 결심을 해요. 이번엔 꼭 고칠 거야. 이미 부녀회장에 입식 부엌 개조 신청까지 넣어버렸대요. 동서가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잖아요. 걱정하자 며느리는 웃으며 저질러 놓고 말씀드리지 뭐. 깨끗하게 고쳐놓으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해요. 남편 보너스도 꽉 쥐고 세탁기 냉장고 둘 자리까지 미리 구상해뒀대요. 그 결의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 김혜자 씨부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하세요. 며느리가 방에 불이 안 들어온다며 4만원짜리 전열기를 사오니까 전기값이 금값인데 뭐하러 이런 걸 샀냐 하시며 타박하세요. 4만원이 싸단 말이냐 하시고 부엌을 융자까지 얻어 고친다는 말에 융자도 빚 아니냐 하시며 불쾌함을 숨기지 못하세요. 옛날 어르신들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며느리 입장도 너무 안쓰럽죠. 그러던 저녁 며느리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리 분가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모시고 살 거예요? 남편이 모시고 사는 쪽이라고 하자 며느리가 조용히 선언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살림 내가 맡아 해야겠어요. 10년 동안 시키는 대로 쌀 받아 밥 짓고 정해주는 반찬만 만드는 심부름꾼 노릇만 했대요. 이제는 자기 책임과 주관으로 살림을 하고 싶다고요. 남편이 어머니께 전하려 하자 며느리는 직접 나서요.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앞으로는 우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어머니는 기가 막히셔서 네가 살림을 알아서 하다니 곡간 열쇠 내놓으라는 소리냐? 하시죠. 며느리는 서툴러도 직접 해보고 싶다며 어머니 방식이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만 생각하는 주먹구구식이라고까지 말해버려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못 내준다 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이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쪽지만 남기고 딸네 집으로 가버리세요.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시아버지 최불암 씨부는 며느리에게 죄책감 갖지 마라. 내 어머니는 서로 다른 의견을 협의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따뜻하게 위로하세요. 그러고는 직접 딸네 집에 가서 어머니를 데리러 오세요. 40년을 살았는데 당신 머릿속을 모르겠냐 하시며 부드럽게 손잡고 오시는 장면 정말 감동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줄 것을 시끄럽게 해서 부끄럽다 하시며 어머니가 이제 살림 권한을 큰며느리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발표하세요.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라 믿는다 하시며 사실상 곡간 열쇠를 넘겨주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실은 어머니 덕이었다라고 해요. 고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끌어안는 장면으로 끝나죠. 정말 훈훈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무리예요. 이 에피소드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며느리가 변화를 요구하고 시어머니가 결국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1980년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결국 모든 걸 풀어준다는 메시지를 주죠. 지금 봐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옛날 시댁 생활 생각나시나요? 다음에 또 따뜻한 전원일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만 가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땐 다들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원일기 301화 서울행편을 들려드릴게요. 1980년대 말 연말이 다가오던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짧은 서울 나들이 이야기예요. 꿈과 희망을 안고 떠났다가 도시의 차가운 이면을 마주하고 돌아오는 쓰라리고 아픈 하지만 그만큼 마음에 남는 에피소드죠. 편안하게 앉아서 같이 따라와 보세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마을 장남 용진이와 일용이는 마음이 답답해요. 용진이는 끝없는 벌판을 말을 타고 며칠이고 막 달려봤으면 좋겠는데 왠지 참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중얼거려요. 일용이도 바람이나 좀 팍 쐬고 왔으면 좋겠다고 맞장 붙이고요.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자고 마음먹고는 서울행 버스에 오릅니다. 젊은 청년들 마음이 이해가 가죠. 시골 생활이 아무리 정겹더라도 가끔은 저 멀리 세상이 보고 싶잖아요.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나 소식을 듣게 돼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태성, 양복 기술 배워서 잘 산다는 근식, 가게 권리금이 쌀 한 섬지기 값이 넘는다는 광수. 다들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 막년회를 열죠. 술잔이 돌고 겉으로는 웃음꽃이 피는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술자리에 뒤늦게 나타난 귀동이가 모든 걸 뒤집어버려요. 귀동이는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향 싫다고 제 발로 걸어 나온 녀석들이 서울에서 어서 오너라 양촌 촌놈들아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너희더러 고생하라 했어? 이 치사한 자식들아. 그러고는 난동을 부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친구들은 처음엔 화를 내지만 나중에야 귀동이 아내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제야 모두 말이 없어지죠. 마음이 쓰인 용진이와 일용이는 다음날 귀동이 집을 찾아가요. 공사장에서 야간 경비를 서며 겨우 먹고 산다는 귀동이네는 정말 처참했어요. 허름한 단칸방,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잠든 어린 아들 노마. 집주인 아주머니가 하소연해요. 하루 일하면 사흘은 술만 퍼마신다. 제발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노마는 또래보다 말도 늦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용진이와 일용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죠. 귀동이를 돕고 싶지만 자신들도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처지예요. 용진이는 일용이에게 소리를 치면서도 스스로를 탓해요.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야 집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네가 부자야? 힘이 있어? 결국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씁쓸한 마음으로 서울을 떠납니다. 버스 안에서 용진이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해요. 서울에 오지 말걸 그랬어 오지 말걸.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고향 친구 하나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본 충격. 도시의 비정함이 더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이 에피소드는 1980년대 산업화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몰려들던 그때의 단면을 보여줘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귀동이처럼 조용히 무너져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걸. 전원일기는 늘 그랬듯이 웃음 뒤에 사회의 아픈 곳을 살짝살짝 비춰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옛날에 서울로 또는 큰 도시로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설렘과 쓰라림 아직도 생생하실 텐데요. 다음에 또 따뜻하고 아린 전원일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과연 이 도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은 전원일기에서 씁쓸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299화 고향에 온 오랜 친구 편이에요. 과거 마을 머슴 김서방의 아들 본남이가 큰 부자 돼서 고급차 타고 돌아오셨어요. 김 회장님 민재 집에 와서 10,000원짜리 다발 꺼내며 우리 맏손주 용돈 받아라. 며느님들도 절값이에요 하시고 김 회장님은 왜 이러나 애들 교육에 안 좋네 하시며 불편해 하시고
본남이가 우리 아버지 비석 세우고 살구나무 집당 3,000평 사서 농장 지를 거야 하시니 김 회장님 화내시며 차라리 아버지가 지시던 나무짐이나 똥장군 지던 모습으로 동상 세워드려. 돈으로 산 족보가 뭐가 그리 대단해. 하시고 본남이가 난 상놈이다. 우리 아버지도 상놈이다. 소리치시며 나가시고 김 회장님 혼자 나는 그 똥물 치우시던 따뜻한 사람들이 그립다네 하시네요. 그 시절 돈보다 사람 소중했던 날들. 여러분도 그때 친구들 떠오르시죠? 내일 또 만나요. 1년 내내 잠 한숨 못 잔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구박과 코피였습니다. 그런데 수나미 돌잔치 날 할머니가 조용히 건넨 낡은 금반지 하나가 온 집안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전원일기 311화 360날 지금부터 따뜻하게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원일기 311화 360날 편이에요. 수나미 도를 앞둔 양촌리 집안, 육아에 지친 며느리와 이를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죠. 1987년 그때나 지금이나 독박 육아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에피소드예요. 이야기는 깊은 밤부터 시작돼요. 아기 수나미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엄마 순영이는 졸음에 겨워 자장가를 부릅니다. 울지마 수남아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고 순영이는 한계에 다다라요. 다음날 아침 남편 용식이 잠든 순영이를 깨웁니다. 이봐 일어나. 다른 집 여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남편 깨우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 왜 이렇게 못 일어나? 순영이는 괴로워하며 대답해요. 아파서 그래요. 어지럽고 수나미가 밤새 노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단 말이에요. 용식은 눈치 없이 맨날 어디가 그렇게 아파. 눈치 보이니까 빨리 일어나. 라고 구박만 해요. 순영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낮에도 순영이는 수나미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형수 은심이가 불쌍해서 동서 수나미 내가 볼게. 좀 자라고 배려해주지만 용식은 친구 기동이 아들 노마를 데리고 놀러오자 자는 순영이를 또 깨워요. 기동이 왔어. 일어나서 점심 차려. 순영이는 결국 폭발합니다. 상 차려놨으니까 직접 갖다 드세요. 저 좀 자게 해달라고요. 그러던 중 순영이가 코피를 흘려요. 이 장면을 본 막내 금동이가 오해를 해요. 금동이는 형 용식을 불러내 소리를 칩니다. 작은 형님 실망했어요. 강자는 약자를 돌봐줘야지 힘으로 괴롭히는 건 비겁해요. 용식은 너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 하며 억울해하지만 금동이는 제가 봤어요. 형수님 울고 코피까지 흘리셨잖아요. 라고 대들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용식을 꾸짖고 용식은 억울하면서도 순영이의 고생을 깨닫게 돼요. 드디어 수나미의 첫 돌날이 밝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선물을 전해요. 조카 영남이는 수남아 탄생 1주년 축하해. 근데 제발 낮에 자고 밤에 노는 버릇 좀 고쳐라. 하며 모두를 웃겨요. 큰형 용진이는 학교 갈 때 책상 사주라고 신탁 예금 통장 만들어 왔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 할머니가 순영이에게 금반지를 건네요. 이거 껴봐라. 내 손에 꼭 맞지? 순영이는 놀라서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평생 끼시던 가락지잖아요 라고 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세요. 네 엄마 반지랑 내 반지 조금씩 떼어내서 만든 거다. 1년 동안 애 키우느라 밥 한 끼 편히 못 먹고 잠 한숨 못 잔 거 다 안다. 순영이는 눈물이 쏟아져요. 할머니는 다시 말씀하세요. 애미가 똥가루 서말을 먹어야 자식이 사람 구실하는 법이다. 아직 멀었어. 그래도 고생 많았다. 형수 은심이도 동서 1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 수남이도 쑥쑥 잘 클 거야 라고 위로해요. 가족들의 박수와 웃음 속에 돌잔치가 행복하게 마무리돼요. 1987년 시골 집안의 독박 육아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그 끝에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빛나는 에피소드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옛날 육아 생각나시죠? 할머니의 그 낡은 금반지처럼 진심은 언제나 가장 큰 선물이 되나 봅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전원일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 옛날 양촌리 일용 엄니가 돈 벌겠다고 서울 장마당 나가던 날 물건 잘 팔아보려고 멀쩡한 남편 있는데 과부라고 행세하기로 했어요. 길 잃고 헤매다 벤치에 홀로 앉은 영감님을 만났죠. 배고파 보이길래 영감님 시장하십니까? 고구마 하나 드릴까에? 하시며 건네주고 더운 물도 따라주고
속으로는 고약한 영감쟁이. 투덜대면서도 정은 주셨어요. 몇 날 후 일용 엄니 진갑잔치에 정장 입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70평생 그렇게 진정 어린 대접 처음 받았다며 귀한 인삼과 편지를 전하더군요. 그 영감님은 은행장 회사 사장 지낸 대단한 분이셨답니다. 작은 고구마 하나, 더운 물 한 그릇이 큰 인연이 됐지만 엄니는 과부라고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사람은 아무리 궁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써 하시며 웃으시던 그 모습. 그때 그 따뜻함 지금도 가슴에 남죠.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정 나눠보세요. 오늘은 전원일기 옛날 이야기 3편 모아서 마을에 전화 처음 들어온 날, 서당 열린 날, 영남네가 건강 주스 만들어 드린 날. 그 따뜻한 추억들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함께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248화 전화편이에요. 그때는 1985년 11월이었어요. 양촐리 마을에 전화가 처음 들어온 날이었죠. 군청에서 비상연락이 왔는데 제때 전달 못해서 용진이가 계장한테 혼난 일이 있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비상연락이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해? 계장이 화를 내니까 용진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전화기 하나 달아야겠다. 의논 끝에 김 회장 댁에 전화기가 설치됐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와 이게 전화기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며 서울 고모한테 전화 걸어보고 군청에도 걸어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금동이가 할머니 목소리 들려요 하면서 뛰어다니고 복녀씨도 웃으시고 그 장면 보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런데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은심이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고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옥천 향남에 사시던 이익기 여사님 바꿔주세요. 막내딸 은심이에요. 아들, 딸 낳고 손주들까지 보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엄마, 그곳은 춥지 않으신가요? 캄캄하지 않으신가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물, 생선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장면. 전화로도 닿지 못하는 그리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어르신들도 부모님 생각나시죠? 저도 그때 그 장면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전화가 생겼다고 모든 게 연결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306화 배움이라는 것 편이에요. 새 군수님 인사장에 한자 이름 못 읽어서 마을 사람들이 양촐리가 명색이 문양인데 창피하다 하시면서 농한기 동안 서당을 열었어요. 기와집 어르신이 훈장님 되시고 김 회장님, 이장님 도와서 한자 가르치시고 처음엔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하시던 분들도 하나둘 신청하시고 고 시어머니 부며느리 짜 배우면서 고부간 정도 생각하고 숙제하느라 밤새 글자 쓰시고 시험날엔 빵점 받을까봐 걱정도 하고 은심 어머니는 남 보기보다 아는 대로 쓰는 게 낫다 하시며 정직하게 시험 보셨어요. 100점 맞은 분 떡 돌리고 낮은 점수라도 직접 쓴 글자 액자에 넣어 간직하며 배움의 기쁨 느꼈죠. 배움엔 나이 없다고 하잖아요. 늦어도 시작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말씀처럼 어르신들도 요즘 뭐 배워보신 거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307화 한번 해보겠다는데 편이에요. 영남네가 집안 분위기 새롭게 바꿔보려고 식단표 짜고 칼로리 계산해서 건강 밥상 차리고 아침에 온 가족마당에 모여 국민 체조까지 했어요. 서방님, 일 많이 하는 거하고 운동 부족은 상관없대요. 안 쓰는 근육은 뭉치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하시면서 용식씨도 끌어내시고 비타민 좋다며 당근 오이 주스 정성껏 갈아드렸어요. 할머니가 눈에 보약이라더니 하시면서 혼자 다 마셔버리시고 아버님도 따라 마시다 배탈 나서 고생하시고
영남네가 미안해 울상 짓는데 어머니가 과하게 먹은 사람이 잘못이야 하시면서 웃으며 다시 푸근한 시골 밥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용 어머니, 우리 집에서 아침 잡수고 가세요. 오늘 식단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차조밥에 오색나물, 비지찌개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웃으시던 장면. 옛날 며느리 정성,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 생각해도 따뜻해지네요. 이 세 편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저도 그때 그 시절이 많이 그리워지네요. 전화 처음 들어온 날의 설렘, 서당에서 한자 배우던 웃음, 주스 소동 뒤의 훈훈함. 전원일기 보면서 웃고 울고 정 나누던 그때가 참 좋았죠. 어르신들도 그 시절 생각나시죠? 요즘 세상 바빠도 가끔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